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둔 우리 시장은 장중 여러 차례 등락이 있었지만 장 마감 무렵 눌림을 견디지 못하고 또 하락을 했는데요. 반대로 해외 시장은 장중이 눌림을 받아내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징그러운 비추세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은 또 다른 의미에서 특이했는데요. 보통 이런 비추세 장세가 진행되면 변동성 선물이 하락하죠. 그러나 오늘은 변동성 선물이 상승했을 뿐더러 미국 세션 초반에 증시가 강하게 반등을 해서 S&P 지수가 플러스가 난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에도 변동성 선물인 빅스 선물은 플러스 상태를 유지했어요.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트레이더의 관점과 더불어 대응 전략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화요일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2%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선반영했다고 본 것인지 갭 다운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처음 5분 동안은 풋옵션 매도자들이 손절매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308.30포인트 저점을 찍게 됩니다. 하지만 저점 찍고 바로 반등한 시장은 오전 10시 15분, 그러니까 홍콩 세션 전자거래 시장을 개장을 기다리게 됐는데 홍콩 시장이 얼마 빠지지 않았고 또 매도세도 얼마 나오지 않았죠. 그러자 바로 반등을 시도하면서 선물지수는 다시 310선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시장 반등 주체가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였어요. 그런데 그 규모가 500억을 갓 넘기는 수준으로 이것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라고 하기에는 어이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선물 12월물을 내년 3월물로 롤오버하는 그런 수요만 있었는데요. 프로그램 매매도 사실상 정지 상태, 옵션 시장 또한 개점 휴업 상태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래도 굳이 방향성을 이야기한다면 개인들이 오늘도 콜옵션 매수에 몰렸고 기관들은 열심히 콜옵션 매도 중심의 양매도 전략을 유지하였는데요. 오후 1시 30분 이후에 옵션 양매도분을 상당량 정리하면서 이 길이 진검승부에 대한 체력을 남겨놓은 채 마감하였습니다. 오늘은 선물 미결제 약정이 5만 9천 계약가량 감소했는데 아직도 13만 계약이 선물 미결제 약정이 남아있고 또 양옵션이 제법 다이어트 되어 있는지라 목요일은 방향성이 진검승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옵션 전광판을 보면 당월물 310 이상은 거의 뚜껑 닫아버리는 정도의 미결제 약정이 늘어났고 반대로 아래쪽으로는 305선 이하의 뚜껑을 닫으려 한지라 장중에 의도적으로 풋옵션 307이나 305의 그 매도자들에 대한 손절성 환매를 유발시키려는 그런 급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하락이 나온다면 사실상 그것으로 이번물이 하락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물 옵션도 미결제 약정이 골고루 늘어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콜옵션이 미결가도 미결 증가도 적지 않았지만 풋옵션도 제법 미결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 매도자들이 양 옵션 미결제 약정을 충분히 쌓을 때까지는 당분간은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하락이 마무리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급상승 전환한다기보다는 하방 경직이 만들어진 뒤 점진적 상승을 상당히 오랜 기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지만 12월 9일 금요일에 금투세 유예 관련 결정이 발표됐죠. 이게 일시적인 충격을 줄지 아니면 그동안에 대기했던 매수세의 유입으로 급등을 유발시킬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저는 충격이 나와주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이 충격으로 인해서 마지막 언더슈팅이 나온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정말 빠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반대로 대기 매수세가 바로 유입되어 버린다? 그러면 금요일에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눌림과 반등이 반복이 되면서 월말까지,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천천히 그리고 상승폭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시장을 부정적으로 본 쪽에서는 12월 첫날 이 고점을 친 시장이 어제까지 하락을 한 동안 한 번도 이 하락 추세의 이평선을 돌파하지 않았다가 어제 처음으로 내려오는 이평선에 근접했기 때문에 목요일 시장은 시가가 강보합이 됐던 보합 근처에서 출발을 할 경우 다시 하락 추세를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방향성에 대한 논리는 다양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제 기준으로는 공격적인 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눌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덱스 바스켓이 전부 다 매도가 나오면서 베이시스도 악화되고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선물 롤오버 또는
그동안에 이제 인덱스 바스켓 내에서 그 2차 전지와 IT가 반도체가 너무 강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바스켓 조정 그리고 옵션 만기 등 이런 것을 눌린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을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지수 선물은 사실상 뭐 거의 빠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다시 늘어났는데요. 그래봤자 뭐 21.35포인트이긴 합니다만 변동성 20포인트 부근에서 한 주의 절반이 지나가도록 변동성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약간 불편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불편한 것은 영국 증시가 단기 2평을 모두 꺾으면서 눌림이 나온 것인데요. 만약에 지금이 추세 하락장이다 그러면 급락이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영국은 4분기에 가장 강했던 증시 중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추세 이탈이지라고 보는데요. 뭐 또 추세 이탈이라고 해서 뭐 급락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냥 상승 동력을 잃은 채 연말까지 계속 뭐 박스장을 계속하다가 뭐 마지막 주 그러니까 이른바 뭐 산타릴리라 칭하는 그런 매수세가 들어올 때 고점을 갱신해서 마감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증시가 조정을 보였는데 왜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느냐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시장의 리스크 지표들, 그러니까 가령 뭐 비달러 바스켓이라든지 뭐 원자재라든지 채권 시장이라든지 모두 강력한 리스크 오프가 없었습니다. 물론 기름이 하락을 한 건 있지만 이거는 브렌트 기름이 지금 80달러를 깼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언더슈팅이 나온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까지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유가는 지금 오펙 플러스 미팅 그리고 러시아 유가 상한제 이런 이슈들이 모두 다 가격에 녹아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더 밀려났기 때문에 어쩌면 11월 CPI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좀 틀림없이 할 것 같은데 이 냉정하게 봐서는 이게 리세션 현실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직전 CPI 감속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지수가 정말 오랜만에 상승 전환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또 CPI가 감속을 하게 된다면 이번에도 주가지수 상승을 이어갈지를 좀 봐야 되겠어요. 우려스러운 것은 CPI 감속의 처음에는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으로 화답을 했죠. 근데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다 상승폭을 반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상승을 이어갈지 정작 처음에는 물론 또 이번에도 뭐 CPI가 감속이 되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장이 강하게 또 상승으로 화답하다가 정작 본장 들어서 아니면 하루 정도 있다가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다. 그러면서 음복 처박힌다. 그러면 이제는 증시도 리세션에 반응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유럽 증시는 여전히 잘 살아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 시장에 뭐 노이즈가 있었다라고 하면 러시아가 다시 핵 이야기를 꺼내든 것인데 물론 러시아는 이건 핵 위협은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뭐 그걸 그대로 믿을 사람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천연가스가 급등을 했고 또 농산물 가격도 간만에 또 강한 반등을 했습니다. 상품 시장 이야기한 김에 유가 이야기를 좀 하면 유럽 세션 중반에 유가가 조금 눌렸다가 미국 세션 개장할 때는 장중 눌림을 모두 극복하는 반등을 주었는데요. 하지만 본장 들어서 이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던 유가는 원유 재고가 518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컨센서스인 140만 배럴 감소보다 큰 폭이 재고 감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등은커녕 잠시 머뭇거리기만 했어요. 이어서 또다시 기름 매도가 조금씩 쌓이면서 결국 유가는 현물 장마감 무렵 71.75달러까지 눌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격은 제가 드디어 기다리던 가격이에요. 미국 전략 비축유 매입 대기 중인 가격대까지 내려온 것인지라 새벽 3시 30분까지 기다렸다가 71.80달러에서 기름 선물 매수를 처음 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쌓고 또 내일 아시아 세션에서 또 쌓고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좀 적당히 쌓고 큰 반등이 중간에 나왔다. 그럼 일부 익절하는 식으로 롱 포지션을 쌓아갈 계획인데요. 다만 유가가 70달러를 종가상으로 깨게 되면 일단은 추가 매수를 멈출 거예요. 왜냐면 이 70달러를 깬다는 것은 급락 구간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돼요. 근데 그거면 제가 뭐 모르는 것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채권 시장 간단히 보면 유럽 채권은 오늘 별다른 강세를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미국 국채가 강세를 보였죠. 어제 시황에서 이야기했듯이 어제는 또 유럽 채권만 강세였고 미국 국채는 얼마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특별한 경제 지표 때문이 아니라 채권 시장이 지금 돌아가면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오늘은 미국 국채가 뭐 장기물 단기물 할 것 없이 다 올랐죠. 뉴스플로로는 뭐 미국이 3분기 비농업 생산성이 잘 나왔다는 소식으로 채권 시장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 비농업 생산성 지표는 이거 잘 보지도 않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올랐다는 건 좀 핑계 같고, 또 다른 뉴스가 있었어요. 뭐 푸틴이 핵 발언으로 채권 시장이 올랐다고 하는데 리스크 오늘 5%. 이건 더욱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게, 뭐 푸틴 핵 발언이 나왔으면 지금 유럽 증시 급락하고 뭐 채권 급등하고 유럽 채권 그리고 또 유로화는 또 급락해야죠. 근데 시장은 전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채권 시장은 특별한 이슈 없이 돌아가면서 매수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오르내리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통화시장 뭐 따로 정리하기 애매해서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뭐 정말이지 아주 역대급 따주기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세션 개장 2시간 전 나스닥 선물에 의도적인 눌림이 있었는데 눌림 이후 시장은 점점 반등을 했고 또 본장 들어서는 나스닥 중심이 빠른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반등이 채 15분을 가지 않았는데요. 11,600선을 넘기지도 못하고 다시 내려오자 이 초반에는 스탑로스도 나왔어요. 근데 이후에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따주기 장세가 장 마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계속 고점을 낮추고 또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장세였는데요. 이렇게 나스닥 선물은 11,500선으로 전일 종가에서 0.58%밖에 하락하지 않았으나 시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이한 기록들이 관찰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변동성인데요. 최근 시장이 눌린 동안 변동성은 증가하되 변동성 선물은 시장이 낙폭 대비로는 얼마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콘텐고 폭이 계속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아주 약한 갭다운에도 변동성이 올라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어서 S&P 지수가 반등을 해서 전일 대비 플러스를 보인 상황에서도 변동성도 여전히 플러스를 유지했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시장이 징그러운 박스권 장세를 장마감까지 유지한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변동성 선물은 전일 대비 하락하게 되어 있는데 하락은커녕 장마감까지도 플러스를 유지했죠. 이번 주에 뭐 굵은 경제 지표가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굳이 뭐 따지면 금요일에 있을 뭐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뭐 소비자 물가지수, FOMC 금리 결정 이런 것들을 앞두고 이거 잠시만요. 아니 왜 블룸버그 갑자기 끊겼네? 이거 이제 블룸버그 갑자기 끊겨서요. 다시 살려놨고 아까 어디까지냐? 변동성 매수. 다음 주에 있을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FOMC 금리 결정 등을 앞두고 변동성 매수가 뭐 이 정도면 20포인트면 족하다라고 판단해서 미리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떠오를 수 있는 속담은 떡 줄 생각은 없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5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어쩔 수 없는 풋옵션 손절매 수요도 좀 변동성 상승을 일부 부추긴 면이 있다라고 보지만 그마저도 이 정도면 해지가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하지만 장중에 시장이 반등을 한데도 변동성 매도가 나오지 않고 오후장에서도 좀처럼 변동성 매도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지금 22포인트 중반대에서 빅스 변동성 매수 해지가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후 있을 이벤트에 22포인트의 변동성이 만약에 꺾인다. 그러면 그 뒤에는 또 시장이 레벨업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테슬라가 개장 전 갭다운이 마이너스 2.5%가 나왔는데 10분 만에 그 갭을 모두 채웠어요. 또 애플도 마이너스 1%의 갭다운을 첫 5분 만에 채웠죠. 그런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후에 시장이 추가 상승 동력을 얻지 못하면서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결국 초반에 롱에 물린 쪽에서 스탑로스 나오면서 지수는 시가선마저 깨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바닥권에서는 저가 매수가 계속 유입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슬라, 애플, 구글 이런 것들이 제법 눌리는데도 나스닥은 잘 버텼다라고 보고 또 게다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눌림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 머크나 화이자 같은 이 제약주가 시장을 받치면서 다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플러스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이 정도 밀렸으면 과하게 밀렸다 이런 인식을 분명히 보여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롱으로 돌리고자 하는 캐털리스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규 매수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변동성 매수에 의한 고점 매도가 계속 시장을 눌렀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증시는 이번 주가 쿼드러플 만기예요. 그렇지만 미국은 또 유럽은 다음 주가 만기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공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좀 쉽지 않다고 봐요. 혹시라도 나스닥 기준 1%에서 2% 가까운 그런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매수 포지션은
종가에 좀 줄이는 그런 소극적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숏으로 돌릴 생각은 여전히 없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하락이 나오냐 상승 나오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있어요. 근데 어느 행사가를 중심으로 다이어트를 더 시킬지는 장중에 이 외가격 옵션 발행 상황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최근 이 시장 하락에 기관들이 적극적인 풋옵션 매도는 안 하고 있어요. 수요일에도 장중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풋매도보다는 콜 매도를 주로 쌓았죠. 그래서 만기일 당일에도 저는 오전장과 오후장 나눠서 대응할 것인데 오전장에 종합주가지수 2400포인트를 향한 빠른 상승 나온다? 그러면 이건 약간 오버액션으로 보고 차월물로 소량이 콜옵션 매도를 쌓겠습니다. 근데 오후장에 상승이 나온다? 이거는 진짜로 보고 콜옵션 매도가 아닌 풋옵션 매도를 좀 더 쌓아서 델타롱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오전장에 눌림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풋매도를 쌓되 나흘 연속 그랬듯이 종가 저가로 처박힌다. 그러면 오늘은 오후에 더 이상 풋매도를 쌓지 않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나스닥 선물 추가 매수분은 손절을 했습니다. 50포인트 손절이었어요. 근데 이길 유럽 세션 상황을 봐서 재매수를 할 건데 그리고 기름 선물 매수 지금 71.8달러에서 잡았거든요. 아시아 세션이나 유럽 세션에서 또 눌림이 나온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기름 매수는 좀 더 늘릴 거예요. 근데 그 외에는 딱히 방향성을 잡을 만한 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올해의 마지막 이벤트를 다음 주 옵션 만기와 함께 남겨둔 상황에서 더 이상 적극적인 매매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계속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